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인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받을 돈이 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그 이외에도 상법에서는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보험금 청구권 같은 보험과 관련된 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민법이나 상법상 대표적인 시효기간들인데요. 이외에도 시효기간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시효기간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제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건 확인이 됐다. 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시효 중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채권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재판 외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우선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소송이 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뭐 취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단을 해야 되긴 되지만, 일단 재판상 청구를 했다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근데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용 증명을 보냈다, 아니면 문자나 뭐 카톡을 보냈다, 이런 거는 이제 최고에 해당하는데요. 최고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그 최고를 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효 기간이 다음 달에 만료가 된다, 그런데 지금 소송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이미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최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접수를 하면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압류가 뭐 10년 동안 걸려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 채무자가 내가 줄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뭐 판례에 따르면 뭐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나중에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겠죠. 네, 소멸시효와 시효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았는데요. 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채권자인 경우, 또 뭐 천재지변의 경우, 또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능한가, 그 다음에 뭐 당사자들이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뭐 단축할 수 있냐, 뭐 이런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권리 자체가 아예 날아가는 되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미리 지금 내 채권에 적용되는 정확한 시효기간이 얼마인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요건을 갖춰서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켜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